사주첩경의 진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자오묘유일이에요. 자, 그러면 인묘진월생이라고 하면 정월, 2월, 3월생이 갑자일에 태어나거나 또는 사음이 4월, 5월, 6월에 태어난 갑오일생, 또 신유술생이 기묘일주죠. 그러면 7월, 8월, 9월에 태어난 기묘일, 그 다음에 해자축생의 기유일주라고 하는 것은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났는데 기유일에 출생한 자는 진신으로서 매사 계획에 장애가 없이 순순히 잘 진행된다는 길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아갈 진이죠. 한문이 굉장히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극동용 위를 운 십간이 위사후, 십간은 61야라고 하는 것은 61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갑자일주 해서 우리가 60개가 있죠. 60갑자 그것을 말하는 거고, 이니 15일은 위일후야라. 그런데 12지로 12일이 위진신 즉 이루 15일은 12일 진신 외에 3일이 생하는 것이니 그 3일이 순서로 교신과 태신과 복신으로 차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그러져서 순서가 틀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서로 맞지 않다. 그래서 차착하게 된다. 고로 제1진신은 갑자에서 12위는 을에 닿고 나머지 3자, 그것은 병자, 정축, 무인의 순서로 교신, 태신, 복신이 되는 것이고, 제2진신은 기묘에서 12위는 경인에 닿고 나머지 3자, 그러니까 경인을 기준해서 그 다음에 경 다음에 신이죠. 인 다음에 묘고, 그래서 신묘, 임진, 계사의 순으로 교신, 태신, 복신이 되는 것이며, 제3진신은 가보에서 12는 을사에 닿고 나머지 세자, 병호, 정미, 무신의 순으로 교신과 태신, 복신이 되고, 다음 마지막 제4진신은 기유에서 12위는 경신에 닿고 나머지 신유, 임술, 계해의 순으로 교신과 태신, 복신이 된 것인데, 그러할 건데, 그래서 제1진신은 갑자고, 제2진신은 기묘이고, 제3진신은 갑오, 제4진신은 기유를 합쳐서 그래도 진신이라 칭하고, 그래서 제1, 제2, 제3, 제4의 교신, 태신, 복신을 차착이라 한다. 우리가 왜 그 양착사, 음착사 있죠? 그럴 때 또 똑같은 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또 그때 가서 하고, 그래서 갑자일을 기준해서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에까지 왔죠. 그 다음에 병자, 정축, 무인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신과 태신, 복신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묘일 같은 경우는 신묘, 임진, 계사, 갑오일은 병호, 정미, 무신이고, 기유일은 신유, 임술, 계가 교신, 태신, 복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신의 구성은 이제 우리가 그 사주첩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계진의 절기가 15일마다 바뀌며 진신, 교신, 태신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갑자가 진신으로 나아가서 15일 후 기묘가 다시 진신이 되고, 다시
15위로 갑오가 진신이 되며 그 다음은 기유가 된다. 이렇게 우리 사주첩경에 나와 있는데 저도 이 진신을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난해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신을 이렇게 사주 날짜들을 한번 써봤어요. 즉 인묘진생에 갑자일주면 갑목이 인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강해요. 그쵸? 걸록이잖아요. 또 갑목이 묘월에 태어난 자수. 이것도 어때요? 양인이죠. 그 다음에 갑목이 진월에 자수. 이것도 어때요? 굉장히 인묘진이기 때문에 목의 끝 계절이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거기다 또 좌오묘잖아요. 그래서 좌오묘는 뭐예요? 왕지죠. 왕지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로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수는 지장간에 임수와 개수만 있고 또 묘는 지장간에 갑목과 을목만 있고 또 유는 경금과 신금만 있고 오화는 물론 병기정이 있지만 병화와 정화의 기운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즉 왕지라고 하는 것은 봄에는 우리가 묘가 목의 왕지라서 봄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화는 여름의 화기운이 아주 강한 거고 유금은 가을에 우리가 추석 즈음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오곡백과가 아주 단단하게 여물었기 때문에 유금은 아주 단단한 금이죠. 자수는 어때요? 한겨울에 자월, 즉 동짓달에 추위가 굉장히 강해요. 이렇듯이 좌오묘는 한 계절에 가장 강한 그런 기운이 작용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신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히 갑목이 이렇게 인월이고 묘월이고 인묘진월은 어때요? 이 갑목이 굉장히 강하죠. 갑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다 걸룩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다 이 진중에도 을목이 뿌리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강하니까 좌오묘도 강하지만 이 갑목이 인묘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리더십이 있고 또 어때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굉장히 추진력 있게 또 자신의 그 잠재력을 굉장히 발휘하고 또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신이 아주 강한 사주를 갖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 좋으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신이 사주에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또 암시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갑목이 어때요? 4월이죠? 또 5월이고 미월이고 그러면은 갑목이 4, 5, 미월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식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식상이 강한데 또 갑오일주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또 도화살인데다가 우리가 좌우면은 뭐라 그래요? 함지살이라고도 하고 또 목욕살이라고도 하고 신살에서 그 다음에 도화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오미월의 갑오일주가 이 도화살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좌우면은 우리가 전문성을 가졌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쭉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 사오미월생들은 굉장히 지금 조우가 지금 굉장히 강해요. 화가 그쵸? 이럴 때 사주에서 뭐 진토가 있다거나 또는 축토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조우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 좌우면은 왕의 기운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구속이나 지배를 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 또 신유술 월도 한번 볼까요? 자, 김효일주예요. 자, 김효일주인데 뭐예요? 신월 태어났죠? 또 기토가 6월 태어나고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묘유술 뭐 이렇게 술자가 있으면 또는
묘술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뭐 의학업계 또는 뭐 의사 또 뭐 판검사 이런 쪽으로 할인업이라고 그러죠. 물론 또 우리 명리학 쪽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명리학뿐 아니라 이런 할인업 쪽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랬을 때에 그런 쪽으로 조가 잘 해결되면은 아주 대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게 우리가 할인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토일주도 기묘일주도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식상이 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식상이 왕하면 물론 좌우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화살이기 때문에 미인이 많고 또 식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언변이 좋고 또 문장력도 뛰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원국을 이렇게 진신을 가졌는데 사주팔자가 아까 그 사오미월에 갑오 일주처럼 너무 화가 왕하면 조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신이라도 조가 맞지 않거나 편중되어 있을 때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이기 때문에 좌우묘가 오히려 왕지로서 아나무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난폭할 수도 있고 또 부부궁도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뭐예요? 뭐 사별을 한다거나 이혼한다거나 또는 뭐 재혼한다거나 또는 돌싱으로 또 혼자 산다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 자체를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자축월의 기유일주. 자, 이거는 어때요? 재성이죠. 여기도 재성이에요. 기토가 자월도 재성이고 기토는 축월이지만 이게 재성이지만 사실은 사주가 어떻게 돼요? 이게 해자축월에 기토는 절태 치명성으로 절태고 묘지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저희 명리 금성교육원 제가 이제 성격심리 그 평생교육원이라고 이제 조금 명칭을 바꿔서 여러 가지 그 사주뿐 아니라 성격심리 분야 쪽을 많이 폭넓게 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12혼상 같은 경우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를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 기축과 기가 축월에 태어났느냐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냐 이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다고 비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으면 비견은 맞아요. 그렇지만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비견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축이 뭐예요? 묘지예요. 묘지. 그래서 제가 요번에 9월 23일 날 여기 이제 있죠. 9월 23일 날 중강의입니다. 중강의로 제가 그런 거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해자축월의 기유는 물론 기유는 생지예요. 생지지만 내가 원체 약간 절태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도 차갑죠. 그리고 조가 이 맞지가 않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끈기 지구력이 약하고 또 호색가에 음란한 기질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계획하고 도모하고 조가 잘 맞고 또 편중되지 않고 사주가 잘 조화를 이루면 자기가 일을 잘 진행시켜서 전문가 기질로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신 같은 경우는 사주에서 또 대운이 와요. 대운도 오고 또 세운에서도 오고 또 월운도 있고 또 일진도 있죠. 그랬을 때의 일진법에서도 우리가 진신을 잘 파악하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좋죠. 우리가 그 진신의 그 직업 분야를 보면은 자기가 이게 진신이 뭐예요? 자기가 리더십이 있고 또
자기의 그 발전,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특히 자기 뿌리가 있고 진신이 강한 사람들은 리더십도 좋다 그랬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경영인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밀어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조우가 맞지 않고 또 편중된 사주라고 한다면 좌우묘가 도화살이기 때문에 좀 한한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왕이로서이다. 왕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인데 그럴 사주인데 자기는 사주가 너무 큰 그릇인데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이러고 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좌우면은 한 가지 오행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질로서 자기가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는 생각할 때 좀 융통성이 좀 약해요. 뭐 김효일주 같은 경우도 그렇죠. 7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주가 조가 잘 맞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뭐 법조인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정치인으로 나가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가 안 맞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 한량으로 지내고 직업이 없고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사는데 말은 또 그냥 끝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 걱정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는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진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사주첩경 진도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